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가을비에 대비해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부터 경북 남부 동해안에 내리기 시작해서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대구와 그 밖에 경북으로도 차차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로 밤에는 일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도 가끔 비가 내리다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모레도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 더위가 물러가고 공기가 시원한데요.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점차 낮과 밤 기온차가 커져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발생한 외국인들의 집단 패싸움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경주는 경북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고 그 수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이들을 관리하고 범죄에 대응할 체계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경주시 성건동의 한 거리. 곳곳에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이곳 행정복지센터에서 내건 이런 쓰레기 불법 배출 금지 현수막도 이렇게 러시아어로 적혀 있습니다. 성건동 거주자 16,000여 명 가운데 외국인은 3,800여 명. 4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인데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학 나오고 그래가 그렇게 안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학생들이 줄면서 외국인들이 차츰차츰 들어와 갖고 크고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위치한 경주는 경북에서 경산에 이어 외국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최근 4년간 매년 1,000여 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내국인 수가 줄어드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 가운데 매년 180명 안팎이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주 등에 설치됐던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21년 없어졌고 지난해엔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사계도 전국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 전문적인 인력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그 범죄들도 다국적화하고 있거든요. 전문화된 그 외사 경력이 있는 그 전문 경찰들, 요원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부서도 필요하죠. 오히려 확장해야 되는데. 또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벌을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해외 노동자 비용이 커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처치가 가능하죠. 경주에선 외국인 전담 부서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이게 정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안내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문화적인 어떤 이해도도 높이기 위해서 함께 연계되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경주시는 외국인 전담 부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221개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9월 첫째 주까지 10주 연속 증가한 5,306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게 실내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 위 쓰레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소를 하지 않은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는데 명절 연휴에는 그 양이 더 많습니다. 도로공사가 대대적인 수거에 나섰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평사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수풀 사이로 쓰레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한데 모여 있고 나무 뒤에는 썩은 호박이 나뉜 겁니다. 휴게소를 빠져나가는 길 옆으로는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 줄줄이 나옵니다. 운행하다가 급하면 차에서 이렇게 다가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나가면서 여기 출구에서 이렇게 많이 버립니다. 전국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 양은 1년에 8,300여 톤. 이 쓰레기들을 치우는데 해마다 22억 원 넘게 듭니다. 하루 평균 47톤,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위에는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쓰레기가 쌓입니다.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적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대통령이 나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도로, 고속도로, 고속가도로, 국도 청소 좀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경기지사 할 때 경기도 청소하다 보니까 도로공사 진짜 말한 듯해요. 청소하라니까 청소 추구도 안 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음 달 1일까지 졸음 쉼터와 비탈면, 다리 아래 등을 집중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깨끗한 고속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인 일상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서 기계화 청소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양심을 내다 버리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북 지역의 수협 위판장 대부분이 갈매기나 쥐의 유입을 막는 방조 및 방서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 위판장 20곳 가운데 85%인 17곳이 방조 및 방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도 69%가 관련 시설이 없습니다. 또 경북 수협 위판장 10곳이 냉동과 오폐수 처리 같은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아 시설 개선이 시급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들녘마다 수확의 기쁨이 넘쳐야 할 시기인데요. 하지만 올봄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북 지역 산불 농가에는 공허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검게 탄 산자락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6달 전 산불이 지나간 가수원은 사과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습니다. 30여 년을 일군 축구장 2개 크기의 과수원이 콩밭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에 사과 3,000박스씩 나오던 거 안 나오면 애들하고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 다 비내고 콩 심었죠. 부모님 묘지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새까맣던 묘소 위로 새풀이 돋았지만 추석을 앞둔 쓸쓸함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은 자녀들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는 애들 좀 얼마나 그랬어요. 다 한 번 집이 있어가지고 뭐 앉을 때 있어야 된다. 그 임시주택 해봐야 그 조그만한데 그 5명 앉아 모았는데 그 어디 가니까.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곳은 의성을 시작으로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북 5개 시군. 다른 곳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전소돼 폐원한 가수원은 온갖 자풀로 무성이 뒤덮여 있습니다. 가을 빈들을 바라보는 농심은 타들어갑니다. 일단 수확되는 게 하나 없으니까 경제적인 풍족함이라든가 이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경제적인 것보다도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마음 부분이 오히려 더. 6개월 전 경북 초대형 산불로 불타버려 보시는 것처럼 불모지가 된 사과 가수원만 3,300여 헥타르. 전국 사과 재배지의 10% 가까이가 사라진 겁니다. 주택가 농경지, 농기계 보상과 성금 지급은 90% 이상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연내 산불특별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농가 임가복구 추가 지원과 소득 공백 보전, 그리고 사각지대 보완이 핵심입니다. 특별법은 국회 소위를 막 통과했지만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법 제정과 실제 이재민에게 예산이 집행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산불이 난 이후 봄에서 가을로 2계절이 지나 어느덧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이재민들은 여전히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 감시에 나섰습니다. 연휴 전부터 산업단지 등의 폐수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 창구도 운영합니다. 연휴가 끝난 후에는 전문 인력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기술 지원도 진행합니다. 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선거제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또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번 논의만 하고 성과는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일부 지역에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해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선거만 했다 하면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일색,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일색입니다. 경쟁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다 보니 기초나 광역의회에서는 무투표 당선도 허다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의회의 68.9%, 광주시 의회의 55%가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유권자 선택권은 위축되며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 광역의회 선거는 권역별 정당 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 개 선거구에서 1위만을 뽑는 소선거구제 대신 권역별로 크게 나눠 투표한 뒤 정당 지지율만큼 의원수를 배정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특정 정당에 몰린 지역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소수 정당 의원도 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안 발의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함께했습니다. 지방 정치가 제 역할을 할 때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여야 대치 속 국회 통과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도입해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 권력의 견제와 감시 장치가 작동됩니다. 광역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특정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줄을 이을 것이고 선거를 앞두고 단골로 등장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번에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기국회 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자율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경주시 불국동을 제외한 동 지역에서만 시행되며 에이펙 행사 차량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 자동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차량은 홀수일, 짝수 차량은 짝수일의 운행이 제한되며 공공기관은 의무 시행, 민간은 자율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첨단 신소재 그래핀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주 임시회에서 김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그래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포항시는 그래핀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도 최근 포항에 본사를 둔 그래핀 스퀘어가 개발한 그래핀 롤투롤 연속 생산 및 발열 제품 응용 기술을 첨단 기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더민주 경북혁신회의는 어제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3,500달러 투자 요구와 철강 제품에 대한 50% 고관세를 규탄했습니다. 경북혁신회의는 이번 요구가 국민 1인당 약 1,000만 원 부담에 해당하며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민 상임대표는 트럼프의 투자 강요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불평등한 투자 강요라면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세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 스텔러스 중원의 사령관 기성용 선수가 포항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포항시는 기성용 선수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이 스포츠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유소년 축구 인재 양성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 홍보대사로 가수 류현주, 인기 유튜버 흥삼이, 오남매 다둥이 가족 신재협 강한진 부부, 가수 이지훈, 종합격투기 선수 최동훈 등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1일까지 배합 사료 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한우 한 마리당 5만 2천 원에 해당하는 사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축협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는 포항축협에, 기타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에 늘봄학교 전담 인력인 늘봄지원실장 53명을 추가로 선발합니다. 늘봄지원실장은 현재 배치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하는 것으로 임기 2년 동안 늘봄학교 운영 전반을 총괄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전형 계획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포스코가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공급사 등에게 거래자금 4천억 원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매주 2차례 지급해오던 설비 자재 구매 대금과 원료비, 공사비 대금을 이달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일 지급합니다. 한편 포스코는 자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는 2004년부터, 중견기업에게는 2017년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저소득층 250세대에 나눠줄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를 포항시 남구청에 전달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철강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2008년부터 실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중단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가을비에 대비해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부터 경북 남부 동해안에 내리기 시작해서요.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대구와 그 밖의 경북으로도 차차 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로 밤에는 일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도 가끔 비가 내리다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 모레도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 더위가 물러가고 공기가 시원하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당분간 점차 낮과 밤 기온차가 커져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0도, 김천은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28도, 김천은 3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8도, 영주는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27도, 영주는 25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2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